존경하는 제 강의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스님 대학 강해 제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대학 강의를 시청하시면 자기 두뇌의 소프트웨어 용량이 위대해져서 한 소식 하시게 되거든요.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성능 때문에 내 머리 두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커피를 타도 사람에 따라 다 맛이 다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그 8강에 요 자성구자 항제인회 이런 말은 참으로 처음 듣는 분이 대다수 처음 듣죠. 자성구자 이게 보일까요? 요 항복한다고 할 때 이걸 강으로 발음하는데 그럼 잘못된 거예요. 항제 이 뇌 두뇌할 때 뇌자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강의 아닙니다. 민족 종교 대학자들이 그 하시지만은 훌륭한 강의를 하시는데 거의 다 오역과 왜곡이 많아요. 누누이 말했지만 글자 뜻을 자해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왜 잘못되어 있는가를 모른다고요. 뭐 어쨌거나 제 강의를 들어서 보시면은 그 이제 알죠. 그래서 이제 이 도덕경이나 반야심경, 사서삼경 할 것 없이 자해를 모르니까 오역과 왜곡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런 말은 그 오해하고 곡해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이 말은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도 모르니까,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누누이 되풀이하지만은 처음 듣는 분은 처음 듣는 거예요. 그 글자를 표현하고 표시하는 말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학문은 두 번째는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말 뜻의 소리, 언성, 언음, 언율, 말씀은 소리성, 언성, 소리를 내는 거, 소리, 말씀의 소리, 음은 아버지, 이건 언음이에요. 하면 그것은 언성이고, 그 왜 언성을 높여? 예를 들자면은 언율, 그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건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언어 장애요. 리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 안 되지. 그 뭐 그렇게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여보, 당신, 요렇게 그 리듬이 내려가야 리듬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말의 소리에서 그 말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이제 흔히 학자라고 하는 분들도
한문은 뜻거리고 한글은 소리거리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해석이에요. 어째서요? 우리 배달결의의 말과 글과 소리는 서로 넘나들면서 상보하고 보완해서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자유자재로 작용하고 활용하면서 법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종실록 26년 조에 보면은 언문은 세종의 한글을 창제한 것이 아니고 기존 산수 가림다토 38음을 해서 원래는 28음이 아니고 38음문에서 열을 빼고 10음은 그 빠진 그 10음 열소리는 자연의 소리, 짐승의 소리, 새소리까지 포함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낼 수 있는 28음을 가지고 백성을 새롭게 가르치는 정음으로 바른 표준으로 정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왜? 그때만 해도 28음도 벅차거든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뺐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모음사자 우선 이걸 놔두고요. 가장 중요한 그 모음사자를 뺐는데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는데 또는 이제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고 또는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고 이 모음사자가 저도 국어학자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걸 사용하지 안 하고 있거든요. 24자만 사용한 것은 큰 잘못이다. 반드시 복원이 되면은 사람의 말, 어느 나라 말도 짐승의 소리, 새소리, 자연의 소리까지 다 표기할 수가 있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세종대왕께서는 모음 14자 거기다가 자음 14자를 보태서 이중모음을 포함한 인류 세계 최초 이래 어느 모태는 산수 가림다토 38음이고 이건 대전대학을 만드신 임균택 박사께서 한경대전이라는 인류의 성경 보존을 만드셨는데 2015년 9월 7일판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이에요. 자주는 만나뵙지만 못하지만은 몇 년 전에 대전에서 공양도 같이 하고 참 여러 가지 깊은 그 말씀도 나누고 할 때에 저에게 몇 권 방대합니다. 그 한경대전이 30만 원인데 방대한 책이에요. 인류의 모든 내용을 다 거기다가 기록을 해 놓으신 책이에요. 그 아드님 따님을 4분인가 5분인가 되는데 전부 다 북경대학에 유학을 시켜서 북경대학 도서관에 국립대학 도서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 문헌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발표가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한국인 출입금지 폐쇄를 시켰어요. 뭐 어쨌거나 그 한경대전이라는 그 방대한 그 책에 자료에 다 들어있어요. 또 이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그분만큼 공부한 사람들입니까?
기다고 긍정하고 겸허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언어 중에 한글만이 좌우상하로 마음대로 쓰고 오장육부를 와르르 떨리게 하고 소리가 울려서 심장을 박동을 시키고 푸른 기운이, 우리 한글에는 푸른 기운이 그 세제가 들어있어, 성능이 들어있어 우리 뇌에 작동을 해서 좌우 양녀를 모두 진동을 시키고 자극을 주는 진리적이고 원리적이며 공식적인 언어인 것이다. 이에 한 학문, 물질, 물건, 세상 만사 등 모든 것을 풀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공식, 3대 공식을 응용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사람인자가 사람인자가 5자가 있다고 하지요. 둘, 셋, 넷. 똑같은 사람인자 5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가장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가장 타당성이 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이에 세 가지 공식 원리를 응용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세, 채, 상, 용. 몸체, 모양상, 쓸용. 이거 때문에 볼지 모르는데 요 채상용이 세 가지 큰 원칙, 3대 원칙 공식이에요. 요 3대를 활용을 해야 돼요. 모든 채는 요건 요 죽비라는 요 하나 몸체가 있어요. 근데 이 죽비의 모양은 다 달라. 그 작용도 달라. 대나무로 만드는 거, 대추나무로 만드는 거, 이것은 제 도량에 아주 무궁화 나무 뿌리로서 이걸 제가 만든 거예요. 60년이 넘었어요. 채는 그것, 무엇이든지 이건 이것대로 채, 칠판 채 아니에요? 이건 이것대로 채가 본체가 있잖아요. 상은 그것의 모양이고 쓸 용자, 용은 그 본체와 모양이 작용을 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아주 예를 들어서 골드, 금이나 금이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금덩이라고 하죠. 이 금을 알기 위해서는 금의 본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금의 본체 또는 그 본질은 불변성을 가진 보물이에요. 변치 않아. 금이 변한다면 그건 보물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변한다면 그건 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변,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에 보물, 보석으로 우리 인류가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금은 본래 금이니까 금인 것이에요. 금의 본체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그 모양이나 색깔은 황금색이다. 그게 금색이죠. 그 황금색인 금을 가지고 작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금의 모양은 본질은 똑같은데 그
금을 가지고 금비녀도 만들고 금가락지도 만들고 금수저도 만들고 금발찌, 금송아지 다양한 모양, 모습,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작용을 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금의 최상용을 알면 그것이 확실한 금인 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인 자 5을 3대 공식에 대입해서 풀이면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어떻게 되는고 하니, 도표를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렇게 3대로 칩시다. 2, 3, 4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죠. 1, 2, 3, 4, 5,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사람인자 5이 있는데 이걸 첫 사람인자는 채로 사람이라는 본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사람은 그 모양이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지 뭐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인자는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3대를 3대 최상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사람은 사람이라 사람이요. 사람이라는 그 본체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의 작용 활동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사람이라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람이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라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요 정도만 돼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라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 보세요. 그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네? 다는 아니지만은 그거 범죄행위 하고 있는 그들들 보세요. 이런 정도만 되어도 후진국 사람들이에요. 미숙한 사람이에요. 참다운 그러나 그냥 사람으로 쳐줘요. 범죄를 했거나 말았거나 사람은 사람인데 그건 50%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건 100% 사람이고. 세 번째에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 이건 50% 이하. 하등 동물에 불과해. 네? 요 사람인자 5을
요런 스타일 표준으로 보면은 과연 나는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꾼들 이런 강의 들어야 사람 같은 사람 되지. 과연 그네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람들입니까? 폐당 거리에서 범죄 행위 그런 꽃다위들이 뭘 한다고 말이에요. 그 결론은 국민이 똑똑해져야 돼요. 이 강의 들어서 사람 만들자고요. 네? 그래서 말이나 글은 그냥 글자만 가지고 말을 하면 그 본질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글은 소위 물리가 터져야 되고, 학문은요 일단 글자 물리가 터져야 돼요. 두 가지가 터져야 돼요. 또 세상 만사 사물은 그것이 유형적이든 물질적이든 이 물리가 터져야 돼요. 이 두 가지, 이건 문이고 글에 대한 이치가 터져야 되고, 물건에 대한 물질에 대한 사물에 대한 세상 만사에 대한 도리 이치가 진리가 터져야 학문을 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견이 터지고 열려야 하고 글이나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행간을 터득해야 된다. 말을 하면서 말뜻도 모르면 그건 말이 아니라 헛말이 되고 말거든요. 그 헛소리 하는 사람 좀 많아요 지금. 네? 자,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과연 우리 인간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학교는 중학교 기준이 수준이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대학은 그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고, 군인은 군인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 성숙 기준법, 이걸 최초로 제가 만들었어요. 인간 성숙 기준법. 68년 9년 이때에 용사 주지도 하셨고 원로위원으로 계셨던 제 사형 정무스님이 저와 한날 한시에 58년도에 뚝섬 봉은사에서 삼위계를 같이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영주 포교당 정화를 해서 주지를 할 때 제가 한 1년간 도와드려서 거기에 그때 이걸 인간성숙 기준법을 만들어서 강의하면서 설교하면서 설법하면서 과연 내 인격 기준이 어떤지 생각을 해본가? 다음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첫째는 사고, 사유, 생각, 요 사고의 성숙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정부패 안 넣으면 부정부패만 생각을 해요. 지금 보세요. 저 언론계 보세요. 다 그 조미 먹어서 영혼이 좀 먹어요. 인격 자체가 조미 먹은 사람들이에요. 예? 다는 아니지만은 지금 그것들 보세요. 요 사고 성숙 기준은 지혜스러워야 돼요. 슬기가 있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철학적인 인간의 생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첫째, 자기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확고한 주체성을 확립하고
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부동한 신념을 소유하고 올바른 신념을 갖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야만이 사고 성숙 기전에 도달한 사람이야. 지금 대한민국 그 나쁜 악질적인 언론 기자들 하는 것들 과연 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피해를 주면은 그건 언론이 아니야. 그건 죄악이야. 에? 언론은 무조건 다 취재를 한다? 그런 무식한 놈이 소리가 어디 있어요. 올바른 걸 취재를 해야지. 정확한 것을 육하 원칙에 맞는 걸 취재를 해야지. 지 꼴린 대로 해놓고 그것이 언론 자유라고 그래? 그건 범죄행위야. 범법자야. 두 번째, 타인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한 뒤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언론 매체에서 잘못한 거 책임져요? 안 짓잖아요. 전부 그건 악질적인 놈들이야. 찬성이나 비판에 대한 능력이나 안목이 없으면은 이 말 저 말이 다 옳게 들리고 현혹되기가 쉽거든요. 세 번째, 근심이든 습관적이든 장난으로나마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냐 아니냐. 미신은 자신을 모르는 데서 올바른 믿음이 없는 데서 발생하는 거요. 뭘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건 그 자체가 가장 큰 미신이야. 모르고 섬기는 것은 가장 큰 우상숭배야. 모르고 믿는 것은 가장 큰 미신 행위야. 뭘 어떤 종교를 믿거나 말았거나. 네 번째, 공상에 빠져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성을 견지하고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냐 아니냐. 다섯 번째, 곤란의 직면에도 그것으로부터 돋빛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섯 번째, 합리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일곱 번째, 절대적 긍정적인 사고, 생각, 사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에 그런 사람은 성숙 기준이 된 사람이야. 요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그 말썽 일으키고 있는 그 기자라고 하는 것들, 그 전부 다 그건 깡패들이야. 그건 기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 용서하면 안 돼요, 국민이. 뭐, 그까짓 놈들이 뭘 진실에 무섭고 두려운 거지. 근데 지가 죄져놓고 진실에 감출 수 없다네. 그 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의 성숙 기준. 감정의 성숙 기준은 정적이고, 감정의 성숙 기준이 정적이고 인정설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감정이 순화되고 예술적 안목을 갖게 되고 영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 감정의 성숙 기준이에요. 대한민국 불교계 불교도들이 닮아라는 것들 뭐 그냥 선전 광고해서 내가 발가락으로 그래도 그거보다 잘 그리는 사람이요. 만화 수준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닮아라고 그걸 집집마다 걸어놔. 재수 없어. 예술적 가치가 없어. 다 뒤에 불살라 버려요. 자, 압박이나 괴로운 일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첫 조건이야. 감정의 기준에 압박이나 괴로운 일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사람이면은 그건 사람이요. 아니면 그건 사람이 아니냐. 고민은 고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고민은 고민으로 고민하지 말고 자기 신앙 같은 걸로, 예술 같은 걸로, 윤리의식 같은 걸로 인격적으로 척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근심이나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근심 걱정은 근심 걱정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할 것, 염불하고 주력을 하고 명상하고 기도 등을 하고 108배하고 3000배를 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근심 걱정의 뿌리가 녹아버리게 되고 지혜가 솟아나게 된다. 절을 해보면 알아요. 건강도 정진이 되고 지혜가 생긴다고. 왜? 무명본능 삼독 오욕 이런 너절한 것들을 다 항복받는 거거든. 세 번째, 중대한 목적을 위해 눈앞에 쾌락을 뒤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중대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뭡니까? 국민 전체가 해둘 거 남북 통일이에요. 남북 통일인데 문빨이나 저딴 걸로 해서는 안 돼. 에? 우리 승려 중에도 빨갱이 물든 놈들이 너무 많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70년 80년 전애들이 3대 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알 거 아니야. 대한민국도 잘못이 있어. 고하가 있어. 그러나 그것들보다는 낫잖아요. 어? 네 번째, 낙관과 비관의 균형이 고르고 바란스가 맞고 가벼운 기쁨, 조그만 근심 따위에 감정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냐 아니냐. 감정의 기폭이 심한 사람은 비인격자여. 지 성질을 못 이기고 성깔 이기지 못한 것들이 전부가 다. 다섯 번째, 선의적인 농담, 유머를 이해하시는 사람이냐 아니냐. 근데 이 농담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농담이라고 아무한테 나가서 농담하면 안 돼요. 나무 상가집 가서 첫날 밤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예? 아니 결혼한 날 가가지고 그 뭐 죽는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법당에 핫팬츠 입고 들락거리면 되겠어요? 그 쌍놈들이지. 요 선의적인 농담, 그 좋은 농담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팩하는 것들. 그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야. 교육 부재야, 인격 부재야. 근데 이 농담을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어울리지 않게 그냥 농담해서는 그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무식한 놈이다. 나는 무식한 놈이요. 스스로 그렇게 발산하는 것이야. 냄새 풍기는 거요. 악취. 향수도 지나치게 쓰면은 그것이 나빠져. 하물며 더러운 오물 냄새, 똥 냄새 풍기면서 그거 하면 되겠어요? 여섯 번째, 타인의 시비를 이해하고 능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태원 참사에 온 국민이 애도하고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근데 그걸 지 이익을 위해서, 파당을 위해서, 떼거를 위해서 그걸 악용을 한다면은 그건 나쁜 놈이야. 그건 더 나쁜 놈이야. 그런 자들이 바로 이태원 참사를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놈들이야. 엄밀히 따지면은 그 이상 하면은 승복을 안 하니까. 일곱 번째, 부모로부터 신뢰와 기대에 내 자신이 감정적으로 해방되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부모가 나를 신뢰하지만은 지금은 많이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만은 꼭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 검사가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자식의 기능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지, 이 부모로부터 강박관념, 강박사고에서 탈피되고 억압, 억눌린 감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참 어려운 이야기야. 지금 한국의 우리 부모네들 이 문제 참 많이 개선했지만은 아직 멀었어요. 대다수 국민이 60% 이상이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내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됐지만은 그걸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은 참 가르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8번째, 항상 인간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에서 탈피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건 아주 대단한 수행자들이지. 거의가 다 인간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냥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은 그냥 그런 거요. 깊은 차원에서 보면은 거기서 다 벗어나야 되는 거요. 9번째, 감정의 흐름을 제어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감정의 흐름을 조절 못하면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건 핫바리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네? 10번, 항상 인간의 인정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냐 아니냐. 인간의 인정에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인정이 좀 있어야 돼요, 인간은. 자, 11번,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참 어렵죠. 그러나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해야 되니까 당연히. 12번째, 기분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고 기분을 승화하고 여과시키시는 사람이냐 아니냐. 13번째, 절대 긍정적인 감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절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하늘이 무너질 일은 없지만은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솟아날 구멍을 찾는 것이 그게 인간의 능력이야. 자, 세 번째, 행동의 성숙 기준. 과연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야 인간다운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능동적인 장르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도 대한민국은 능동적인 장르를 보고 있는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아무리 지금 이 정치 나부랭이들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개판이 됐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능동적인 장래성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두 번째, 동년배와 스스로 먼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동년배끼리 먼저 악수하고 내밀고 먼저 커피라도 한잔 대접하고 그러한 화기애애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그 사람이거든, 행동이거든. 세 번째, 사회적 통념의 범위 안에서 성적 능력을 정당하고 적당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사회적 통념의 범위 안에서 성적 능력을 정당하고 적당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뭐 다 도사들입니까? 그러나 도사 아닌 사람이 너무 많거든. 돈과 권력 가지고 그냥 그 사랑을 사봤자 그건 결론은 다 빠개져, 쪼개져. 이혼, 삼혼, 사혼 다 해. 네 번째, 육체적 쾌락에 동요치 않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지금 대한민국 마약 천국이 되어 간다는데 이 불행한 일이에요. 국민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 마약에 이제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국민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5번, 희노애락 따위에 동요치 않는 사람이냐 아니냐. 희노애락에 너무 좌우되면 안 되는 거야. 그 상가집에 가보면은 남편이 죽으면은 아내가 그냥 까무러쳐. 너무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안타까워도 정신 차려야지. 그런 경우 가끔 또 보거든요.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죽어서 뭐좀 죽어서 그 남편이나 뭐 그 주위 사람이 자녀들이 까무러치고 그냥 막 길길이 뛰고, 그냥 희로애락 이건 적당하게 즐기는 것이지, 거기에 덕을 뺏기고 혼 빼는 것은 그건 핫발 인생이야. 6번, 오욕의 본능은 재색, 식명수 이러한 그 인간의 5가지 본능은 한 생각 사이에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선진국 국민은 이걸 조절을 어느 정도 하니까 일단은 선진 국민이 되는 겁니다. 7번째, 할 짓과 안 할 짓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할 짓, 양심을 따르고 중생을 위해 하는 짓, 부모의 심정으로 애인의 입장에 대하여 보살이 되어 유해준다. 유해주는 사람 싫어할 사람 없거든요. 대접하고 대우해 줘야 되는 것이 할 짓이에요. 불교에서는 사홍서원, 사서법, 사무량심, 육바라밀, 37조도품, 십선법, 살리는 방생하는 것, 작선지약, 착한 일은 짓고 공덕은 짓고 나쁘고 악한 일은 그치는 것, 선은 적극적으로 하라. 안 할 짓, 양심에 어긋난 짓, 나쁜 짓, 좋지 않는 짓, 죽이는 짓, 지약 작선이 곧 선, 악을 그치는 것이 곧 선이 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악은 적극적으로 그칠 것이고 선은 적극적으로 행할 것이다. 세상 만사는 모든 것에 반드시 기준이 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학생은 학생의 기준이 있고 부모, 자식 모든 관계는 기준이 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인간의 성숙 기준법을 만들었어. 68년, 9년부터 이제 몇십 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해도 못하더라고. 어쨌거나 한눈이라도 눈이 떠지면은 그게 조상님이 되고 새로운 선조님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에 나를 맞춰 보면은 내가 어느 단계에 사는지를 알 수가 있다. 위에 제시한 이 3가지 기준법을 보고 나는 내 인생의 기준도 모른 채 산다. 하등인생, 핫발인생이요. 인간의 가치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서 살겠다. 중등인생이요. 인간의 기준이나 가치를 설정하고 살겠다. 풍칠 노스님이 제시한 인간 성숙 3대 기준법을 내가 설정을 하고 살겠다. 상등인생이요. 인간 최고 가치는
성불하는 데 있고 완성하는 데 있다. 성불을 기해가면서 살겠다. 이건 고등인성이요. 똑같은 인간인데 요렇게 4가지 단계가 있다. 어느 단계 사시는 것이 행복합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요 이제 기호로부터 지금 쭉 연결된 거 아니에요? 문자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은 최초의 요 점 하나가 이 점 하나는 하늘을 상징하고 요렇게 점 둘은 땅을 상징해. 왜? 하늘과 땅이니까. 요렇게 점 셋은 사람을 상징해. 왜? 하늘과 땅과 사람이니까 셋이 나와. 이걸 숫자로 요렇게 하면 하늘이요, 요렇게 하면 둘은 땅이요, 요렇게 하면은 셋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 중에 우리 대한민국 배달 결의만이 33판을 이렇게 하늘의 뜻을 알았기에, 하늘과 땅과 사람의 본질을 알았기에 33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점은 하늘을 찍으면 하늘이요, 점을 옆으로 이렇게 찍어도 땅이요, 점을 이렇게 찍어도 이건 사람을 상징한 것이다. 이것이 삼신진리라고 한다. 이 신이라는 개념은 우리 배달결의 위대한 것. 신은 밝을 신자여. 밝을 신. 신의 본질은 밝을 신. 그래서 신명불이한다. 신명불이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다음에 이제 연결하도록 하고요. 이걸 가지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버리니까. 삼신진리는 하늘은 원이요, 땅은 사각형인데, 이건 사각형 뭘 말하느냐? 동서남북 방위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은 삼각형인데 눈에 설명을 했죠. 사람은 삼각형이다. 이것이 최상용이다. 최상용이다. 요렇게까지도 이제 또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법칙, 원리, 공식, 방법, 작용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최상용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이번 강의까지 대학 현관을 끝을 못 내고 한 2번 더 해야 될 것 같네. 자, 일단은 대학 할 때 일단은 이 큰 대자가 들어가니까, 네, 요 큰 대자 뜻은 본강에서, 대학 본강에서 이제 강의를 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맛보기로 글자 구성 원리를 강의하겠어요. 요 대자는 한일자가 시작을 해요. 여기에 보태진 것이 사람인자가 보태진 거예요. 한 사람이 가장 큰 존재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뜻이요. 이런 강의는 누구도 못했던 거예요. 크다고 하면 하늘만 크다? 하늘이 아무리 커도 사람이 없으면 큰 것이 작은 것이는 몰라. 한 사람 하나가 하나의 사람이 요렇게 3가지로 해석을 해. 한 사람 하나가 하나의 사람이 가장 큰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고 인간 본질을 선언하셨다. 우주만유 중에 나라는 존재는 유일무이하게 존귀 존엄하고 독특한 유아 독존할 때 그 유자는 오직이란 말이 아니고
독특한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다. 여기까지 끝을 냈죠.